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계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오는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제안할 공식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교회가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와 WACC 세계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등 세계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생명, 정의, 평화의 의미를 담은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미디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은 몇몇 권력을 가진 개인과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며 크리스천 미디어 종사자와 교단과 기구 홍보 담당자 등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fore, the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is convince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gain looks at the issue of communication, and it's about time, it's high time that we have another ecumenical statement. 이 선언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와 최근 세워진 평화비, 소녀상 등을 소개하며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들이 이들의 친구와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은 커뮤니케이터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에 맞서야 하며 진실과 공평, 참여와 대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약자들을 억압하는 힘과 지배적 구조를 거부하고 예언자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인종과 국경, 종교 등 분화해가는 국제사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 think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e will raise is the issue of communication rights. Because without communication rights, we do not have a sustainable system for life, for justice, and for peace. 선언문은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선언문은 1968년 웁살라 총회와 1983년 밴쿠버 총회 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으로서 내년에 열리는 WCC 10차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WCC 총회가 이 문서를 채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제교회 기구들과 WCC 회원교단들은 이 문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And communicators who look at our theme of the WCC and say, what does that mean? What can we say about it? The output from this meeting here should help them put it into a context and say, this is what the theme means from a communicator's point of view. You might want to look at it from that point of view. And then when you go into your communities to do stories about injustice and stories about conflict, that the discussions that we had, the document that we've released. 이번 국제 세미나에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ACC 세계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에카데 독일 복음주의교회, WCRC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등이 참여했으며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별도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청구권은 1965년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이며 향후 징용 피해자들이나 한국 정부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생산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교회협은 회원교단 교회와 기관에 친환경 조명인 LED 설치를 장려하게 됩니다. 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회 이 같은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에너지 줄이기 운동은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2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동참한다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앞 김영주 총무는 생명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근본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서울시와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에서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김영주 총무가 종교계 위원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망자 분향소가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경찰이 분향소를 3차례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정보 1개에 확인한 결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망자 분향소는 6월 24일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위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과와의 통화에서는 철거와 관련된 정확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분향소에서는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거리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축이는 어떤 탄압이 있어도 대한문 분향소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리산골에 위치한 한 교회는 목회자가 직접 농사를 할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문화 복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이곳 역시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남원 갈개교회를 서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곡선으로 구부러진 지리산의 능선을 따라 주위를 둘러보면 농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남원 갈개교회. 자그마치 8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환경 농사와 도심 교회와의 환경 교류, 환경 주의를 지키기 등의 노력이 인정돼 녹색교회 명패를 받았습니다. 2005년 교회에 부임한 강기원 목사는 그 이듬해부터 교회 재정의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기에 다소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 청국장 제조 사업. 직접 농사를 지은 콩으로 정성을 다해 청국장을 만듭니다. 또 교회는 뒷산에 위치한 밭에 감자를 심기 시작했고 수확 후 그 자리에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동네 이장의 도움을 받아 논 800평 규모의 벼농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강 목사 내외가 7, 8년째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동강교회와 교단 차원 자매 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밭에서 수확한 배추를 동강교회에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여기 또 심거든요. 그거는 이제 동강교회 직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키운 걸 김장, 교회 공동 식사의 김장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교인들은 강 목사 부부의 농촌 활동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갈개교회 장현아 집사는 이번에 선정된 녹색교회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담임 목사의 활동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연신 웃음을 머금습니다. 평균 연령이 7, 80대인 마을에 젊은 목회자가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만나러 애를 쓰시고 그래요. 막 선수 뭐든 뭐 거들어주도 뭐든 게 목사님이 선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강 목사는 환경 선교를 위한 목회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리산 농촌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해 하나의 문화마을로 가꿔가려는 노력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돼지를 이용한 재래식 화장실 문화체험을 위해 지리산 흑돼지를 구입했습니다. 실제 화장실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환경적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나름대로 이 8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마을인데 좀 그런 옛날의 그 모습들을 잘 살려내고 복원해 나가고 자꾸 이게 도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들, 문화들 이것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이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닭과 소울음 소리, 짙게 깔린 풀레음 등 갈개골에는 한창 여름의 정취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닮은 남원 갈개교회는 농촌교회의 미래와 희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국교회가 분단의 아픔을 성경적 방법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기독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마련한 제13차 정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학회장 백석대 주도홍 교수는 우리 사회가 남북 분단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 교수는 분단의 상처를 세속적 가치관과 이념적 편가르기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아픔을 견디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정종훈 교수는 탈북민들과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편견을 극복하고 탈북민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때 평화 통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업 박람회, 맞춤형 직업훈련 등 탈북민 취업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기독청년대학생 통일대회 형식으로 진행돼 14개 대학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개회 예배에서는 숭실대 김회권 교수가 설교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5개월 넘게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국민일보 노사는 협상 약 한 달 만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편집권 독립과 공정 보도를 위한 노사 동수의 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사측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원 23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고발과 조상훈 전 노조위원장 복직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화요일 비상총회를 열고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노조 한 간부는 합의안과 별도로 조민재 회장 개인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다음 달 4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생명평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환연은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들을 위한 소득세 신고 가이드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단체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소득 신고에 관한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장기기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채플 시간에 진행된 감사 예배에는 총 207명의 신학생들이 장기기증을 서약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치유상담센터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9기 러빙유 힐링캠프를 개최합니다. 힐링캠프는 김향숙 원장의 인도로 여성에게 꼭 맞는 5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치료 과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에도 큰 지장이 없겠는데요.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토요일과 주일 오전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곳에 따라 이슬비도 내리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4도, 춘천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광주가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